치밀한 고증과 다양한 해석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왔던 역사 스페셜. 우리 역사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던 KBS 역사 스페셜이 부활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입니다. 신라에 살던 부부가 차례로 바위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과연 이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에 지나질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신화 속에 담긴 역사의 코드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동쪽으로 뻗어나간 곳. 떠오르는 해를 처음 맞이하는 동쪽 땅끝 마을이 바로 이곳 포항의 호미곶이다. 새천년이 시작되던 해 만들어진 광장. 새해 첫날이면 해맞이객이 광장을 가득 메운다. 광장의 한켠 이채로운 조형물이 서 있다. 서로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서 있는 두 남녀의 동상. 바로 신화 속의 주인공 연호랑과 새우녀의 동상이다. 포항의 옛 이름은 영일현. 영일은 해를 맞이한다는 뜻이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바로 이곳 영일만에서 일본으로 떠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포항 사람들은 연호랑과 새우녀를 해와 달의 정령이라고 믿는다. 세상을 밝히나니. 지난해부터 포항에서는 연호랑 새우녀의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신화의 주인공이 포항의 상징 인물이 된 것이다. 먼 옛날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부부가 살았다. 어느 날 남편 연호랑이 바닷가에서 해초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더니 연호랑을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남편을 찾던 새우녀, 연호랑의 신발을 발견하고 바위에 오르니 바위가 또 움직여 그녀를 태우고 바다를 건너갔다. 두 사람이 사라진 뒤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말았다. 이에 새우녀가 짠 비단을 가져와 제사를 지내니 빛이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이 신화를 처음 기록한 삼국유사는 일본으로 간 연호랑과 새우녀가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됐다고 전하고 있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신화 속 가공의 인물들일까? 포항엔 연호랑 새우녀가 실제 살았던 인물이란 얘기가 전해 내려온다. 당집은 바로 요래 있고, 당나무는 요기 있었고. 연호랑 새우녀 부부가 살았다는 이 마을에선 수백 년 동안 제사도 모셔왔다고 한다. 밖에 포나잖아. 요것도 당나무. 언제부터 그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제사는 한 약인 어른들 말은 한 600년 됐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모르죠. 내가 나이가 70서인데. 세계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월지가 있다. 신라에서 해와 달이 사라진 뒤 왕은 일본으로 사신을 보냈고 새우녀가 짠 비단을 받아와 이것으로 연못 위에서 제사를 지내니 빛이 돌아왔다고 기록은 전한다. 일월지가 바로 제사를 지낸 그 연못이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신라에서 해와 달이었던 것이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태양은 곧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그 믿음의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이 바로 사제자들이고 또 연호랑 세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이 고국을 등지고 새로운 신천지, 이 지역과 같은 해와 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곡을 찾아서 일본 해 뜨는 쪽으로 건너가서 개척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연히 일본으로 건너간 어부가 아니라 해와 달의 사제자로 추앙받았던 연호랑과 세운이요. 그들은 왜 일본으로 건너가야 했던 것일까? 삼국유사는 연호랑 세운여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신라 아달라왕 4년, 즉 서기 15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의 8번째 왕인 아달라왕 시대는 초기 신라가 급격하게 팽창하던 시기였다. 아달라왕보다 앞선 5대 파사왕 때부터 한반도 동쪽은 치열한 영역 다툼의 현장이었다. 각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군수 세력들을 국가 체계로 복속시키려는 정복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포항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근기국 역시 2세기 무렵 서라벌 중심의 사로국에 복속됐다. 아달라 왕대에 와서 가장 많은 영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조령, 문경까지 확보를 하고 동해안으로는 울산까지 해변 지역을 확보를 하는데, 영일만은 경제로 보면 신라로 보면 창구 역할을 하잖아요. 관문이고. 그러니까 이 관문에 있는 근기국이 그 서라벌로 봤으면 가장 중요한 복속 대상이죠. 그럴 때 아마 연호랑 세운여 세력이 결국은 복속하기 싫으니까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호랑과 세운여는 치열한 영역 다툼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포항 지역 근기국의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라벌 중심의 외부 세력이 쳐들어오자 연호랑 세운여는 그들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외부 세력에 복속되는 대신 신천지 일본을 선택했던 연호랑과 세운여. 그들은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거친 동해를 건너간 정치적 망명객이었던 것이다. 네, 단순히 신화 속의 주인공인 줄만 알았던 연호랑과 세운여. 이들의 일본행은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건너가서 왕과 왕비가 됐다면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